선생님은 수학과고요. 8관 301호에 있습니다. 한승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문제 간단하게 문제를 설명해 보면 기본적인 공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뭐 교과서나 그런 개념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라고 그냥 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 문제 위주들은 좀 간단하게 이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은 아닌데 항상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돼. 뭐냐면 바로는 안 풀리는데 조금만 고민해보고 한 단계만 딱 깨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 그러니까 약간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들, 자꾸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봐야지 이제 학교 내신이나 그 시험 때 좀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연습이 돼가지고 좀 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넣었으니까 한번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뒤에 이제 보면은 심화 문제 10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보통 심화 문제라고 나오면 이렇게 길게 문제를 내는 게 보통이야. 그래서 읽기 싫을 정도로 읽다가 이제 뭐 시간 다 갈 정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형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뽑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막상 또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만 많다면 그 규칙성을 찾을 수 있잖아. 딱 나열해서 뭐 10개, 20개 써보면 이제 답은 나오지만, 또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좀 풀면 좋은지 그런 문제들 이제 많이 모아봤으니까, 좀 만약에 강의 중에 설명이 안 되더라도 한번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강의실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1번 문제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갈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배울 단원들은 등차, 등비,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하고 수학과 기납법 같은데, 점화식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화식의 내용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그 담당 선생님이나 좀 필요한 부분 책을 보면서 좀 채웠으면 좋겠고, 좀 그나마 좀 이제 너네들이 좀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 위주로 뽑았으니까 그 문제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자, 1번 문제는 등차 수열이죠. 너네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해하는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은데, 이 등차 수열로 불리는 거는 뭘 같지? 바로 공차를 같이, 공차 D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성질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1, 4, 7, 10 해가지고 어떻게 돼? 세 개마다 규칙성이 찾아지지?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이제 주기성을 갖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얘가 항상 몇 차식으로 표현되냐면, 몇 차식으로 표현돼? 1차식. 그죠? 1차식이야, 무조건. 자, 1차식에다가, 자, 3n-1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지? an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공차가 얼마일까? 3이죠. 그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 이거 바로 체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너네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 풀 때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다. 그럼 어떻게 자꾸 풀어야 돼? 그죠? an은 5n 플러스 뭔지 모르니까 알파다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겠지. 뭐만 구하면 끝나? 알파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물론 초항이 있고 공차를 안다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한 공식 an은 뭐가 돼? 초항에다가 n-1 곱하기 d를 곱함으로써 쉽게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체크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자, 두 번째로 이제 등차수열 얘기할 게 등차 중앙이죠. 자, 등차 중앙이 뭐지? 등차 중앙. 자, A 그리고 X, B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푼다고? X의 2배는 뭐랑 같아? 두 개의 합과 같다. 이런 식의 유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차수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공차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지, 그지? 항상 모든 건 공차에서 시작해서 공차로 끝나니까 공차가 얼마인지만 잘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네모를 그리고 이제 9개의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내 생각에는 초등학생한테 풀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그지? 간단하잖아, 그지? 자, 이거 두 개의 합이 10이죠. 그럼 이 가운데는 몇이겠어? 5가 되겠지. 자, 요 두 개의 합이 16이죠. 그럼 가운데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자, 여기서 5 커졌지. 그럼 뭐가 되겠어? 16, 죄송합니다. 1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합이 20이지. 여기 뭐가 되겠어? 10. 그럼 여기는 6이 되겠지. 여기는 9가 되겠죠. 얘네들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그리고 얘가 되겠죠. 5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14만 얼마야? 이거는 51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막히는 부분이 없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지. 이제 등비 수열이 하나 더 나오네. 여기서 등비 중항도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 볼까? 등비 중항. 자, 등비 중항은 뭐죠? A랑 X랑 B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 X제곱은 어떻게 돼? AB다. 그래서 A제곱은 두 개의 곱과 같다. 이걸 이용하면 쉽게 풀리죠. 그래서 두 개의 수를 써보니까 2하고 2분의 A제곱 B 얘가 뭘 이룬대? 등차. 그럼 어떡하라고? 얘 2배. 얼마야? A제곱이 얼마 되는 거야? 2B.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A 플러스 2. 그리고 B. 1. 이게 뭘 이뤄? 등비.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제곱이 뭐랑 같아? A 플러스 2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됐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풀면 좋겠니? 자,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편하게 풀기 위해서, 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지? 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 빼보면 좋을 것 같지? 빼봐.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B제곱. 여기 노란색 잡은다고 흰색 잡았네? 빼보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쪽 넘겨버리고 정리하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A 빼기 B는 0이다. 그래서 A 빼기 B를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되고 마이너스 A 빼기 B가 되죠. 자, 그래서 A 빼기 묶어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빼기 1은 0이다. 자, 서로 다 두 실수를 했으니까 A 빼기 B가 0이겠지. A 빼기 B가 0이죠? 그럼 뭐 하면 돼? A 플러스 B가 1이다.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4 빼기 1이니까 얼마야? 3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바꿔줘야 돼. 이게 잘못됐어요. 어쩐지 이걸 넣으면 쉽게 나와야 되는데, 그지? 자, 좀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네, 답은 3입니다. 자, 3번. 좀 빨리 할게. 3번. 자, 모든 양이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라고 돼 있지. 자, 등차 수열 합공식 생각해 볼까? SN 공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항수 가로 열고 뭐가 돼? 2A 플러스 n-1 D가 되겠지, 그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야. 자,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까요? 자, SN은 이거야. 그럼 S3N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N 가로 열고 2A 플러스 3N-1 D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SN 대 S3N이 1대 9니까 어떻게 돼? S3N은 9SN 맞나? 그다음 대입해버리면 2분의 N 2A 플러스 N-1D 요게 9 곱하기 2분의 자꾸 왜 이러지? 9가 이쪽에 곱해지죠? 9 자, 3N 가로 열고 2A 플러스 3N-1 D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없애고 N 하나 없애고 3 하나 약분해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는 6A 플러스 3N-3 D가 되죠. 자, 이쪽은 2A 플러스 뭐가 돼? 3N-1 D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요거 넘기니까 4A 되고요. 요거 넘기니까 3ND는 없어지고 플러스 3D를 넘어가니까 2D가 남지. D가 몇 A? 2A다. 이런 식으로 꼽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 보면 이제 자, 정리가 됐죠? A1이 있고 A2가 있는데 A2를 어떻게 쓰면 돼? A1 플러스 D죠. D가 뭐라고? 2A잖아. 초항이 2배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3A1이 되겠지. 몇 배야? 3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K는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4번. 자, 4번은 자, 직선을 보니까 뭐야? Y는 X랑 Y는 A 가로 열고 X 빼기 1간 직선이죠.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야.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게 몇 개죠? 선이 14개의 선이 있대요. 14개의 선. 자, 아까 얘기했죠? 이제 다 얘기한 거야. 자, 등차수는 몇 차식이라고 했지? 1차식이지. 1차식이지. 자, 이거 1차식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직선이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등차 소열과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어? 직선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직선 밑에 있는 길이라든지 직선 사이에 둘러싸인 길이라든지 이거 다 뭐다? 등차 소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일정한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이룬다고? 등차 소열이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자, 항상 직선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돼? 등차. 근데 그거의 합이죠. 몇 개야? 14개. 오케이? 자, 그러면 합공식은 어떻게 써야 되죠? 2분의 항수 곱하기 뭐야? 초항 더하기 끝항. 이걸로도 구할 수 있지. 자, 그대로 써볼게. 2분의 n이 몇 개? 14개. 자, 첫 번째 간격이 뭐래? 3이래. 맨 끝이 뭐래? 42래.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45가 되겠지? 그지? 계산해보면 얼마가 돼? 315가 되겠지. 그지? 이걸 더 복잡하게 뭐 더 A를 구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전혀. 그지? 막 이렇게 해서 뭐 간격이 3이니까 뭐 A 구하고 그러면 죽어요. 그지? 항상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과 같은 어떤 수열의 성질 그걸 이용해서 이제 풀라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막 식을 구하려고 A를 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못 푼다는 거야. 알겠지? 항상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자, 5번. 자, 여기서는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합과 일반항. 자, 어떤 관계가 있니? 합과 일반항. SN에서 뭘 빼? SN- 빼면 뭐가 나와? AN이 나오지. 자, 주의해야 될 거 뭐니? 얘는 어디서부터? 둘째 항부터 무조건 믿을 수 있죠. 근데 1항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자, 이건 항상 왜? 1을 넣으면 안 되잖아. S1 빼기 S0이 A1이다? 식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얘는 둘째 항부터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첫째 항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지.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뭐야? 아, 첫째 항부터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둘째 항부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 자, 첫째 항은 원래 뭘로 가냐면 S1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S1과 이렇게 봐 A1이 같으면 첫째 항부터 믿을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여기다 1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돼? S1 빼기 S0이 뭐야? A1이지. 얘랑 얘가 같으려면 뭐가 0 돼야 되니? S0이 0 돼야겠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같으려면 S0이 뭐는데? 0이겠죠. 이해되지? 첫째 항이 0인 거야. 자, 둘째 항부터 같으면 S1하고 A1이 같지 않은 경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S0이 0이 아닌 경우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차 소열과 연관된 거는 항상 2차식으로 주어지거든?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자, S0이 0이야. 그럼 뭐가 0 돼야 돼? 상수항이 0인 거죠. 그지? 얘는 그러면 상수항이 0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너네가 알아둬야 될 공식. 뭘 알아야 되냐면 자, Sn 빼기 Sn-를 요걸 구해봐. 그럼 막 이렇게 식이 되겠지. AN제곱 BN 플러스 C에서 뺀다. A 가로 열고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N 빼기 플러스 C를 정리해주면 시간 나올 때 해봐. 뭐가 되냐면 무조건 요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지? 그러면 2차와 관련해서 외워두면 빠르겠지. 그지? SN은 AN은 어떻게 외워둬? A의 2배 2차항의 개수 2배에다가 1차항의 개수 빼기 2차항의 개수 2AN 플러스 B 빼기 A를 외워두면 쉽게 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 개념만 알면 이제 5번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죠. 자, 5번은 SN이 어떻게 됐냐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로 주어졌죠. 맞지? 빨리 해볼게. 자, AN 어떻게 구하라고? 1이니까 1의 2배 2n 플러스 3 빼기 1이야.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지? 2n 플러스 2가 되겠지, 이제? 맞지? 자, 2n 플러스 2가 돼요. 자, 근데 뭘 구하래? A1 플러스 A6을 구하래. 자, 아까 말했죠? A1 이걸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로 구해야 돼? S1으로 구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뭘로 구한다? S1으로 구한다. 그죠? 얘는 항상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애기 때문에 A1은 이걸로 구하면 틀려요. 그지? 그러면 얘로 구하니까 얼마야? S1은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지. 5가 되고 6은 얘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14. 답은 19가 되겠죠. 자, 간단히 기억을 해주세요. 이 공식들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6번.
요새 보면 이제 굉장히 수학 자체가, 고등학교 수학 자체가 뭔가 그림도 풍부해지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 이런 그림 많은 문제들은 뭐 초등학교 문제집 빼고는 볼 수가 없잖아. 그래도 고등학교 문제집은 그냥 다 글씨만 써있고 막 해석만 했는데 점점 이제 자꾸 수능이 시작되면서 수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되게 좋잖아. 그지? 뭔가 풀면서도 기쁘고 그러잖아. 왠지 예전에 막 초등학교 때 풀었던 뭐 IQ 문제라든지 그지? 경시대회 문제 푸는 거 같고 좋죠. 자, 얘네들이 다 뭘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돼 있지? 선을 따라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얘네도 등차. 얘네도 등차, 그지? 얘네 등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잘 봐. 자, 요게 등차를 이룬대. 그러면 얘의 두 배가 이 두 개 합과 같지? 맞지? 얘의 두 배가 이 두 개 합과 같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3C가 되겠지, 그지? 맞지? 얘를 우리 A를 어떻게 이렇게 나누잖아. C 빼기 알파? 얘를 C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돼? 3C가 되겠지? 여기도 뭐 얘를 C 빼기 베타. 얘를 C 플러스 베타 잡으면 되겠죠? 아, 미안. D 빼기 베타, D 플러스 베타.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돼? 3D가 되겠지. 맞니? 그럼 C 플러스 D가 얼마인지 알면 끝나겠지? 그 3배잖아. 자, 똑같이 들어간다. 자, C는 어떻게 되겠죠? 여기 X는 어떻게 돼? C 빼기 뭐 감마 X일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D 플러스 감마. 공차 감마를 잡으면 다 감마 차이니까. 자,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얼마냐면 C 플러스 D거든? 이게 X 플러스 Y랑 같이. 문제에서 이거 얼마래? 6이래. 그얘는 얼마야? 18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추릴 수가 있겠죠. 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뭐 이렇게 한 번만 조금 돌려 생각을 해보면 크게 푸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문제들은. 자, 마찬가지로 7번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념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SN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5 가로 열고 2의 n제곱 빼기 1로 주어졌죠. 자, A7 구하래. 자, H는 어떻게 구할까? 합과 일반항 관계 때문에 지워졌네. 합과 일반항 관계 때문에 어떻게 돼요? Sn 빼기 Sn-1이 AN이다.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데 7이니까 상관없겠지? 7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S7에서 뭘 빼? S6을 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S7이 얼마야? 5 가로 열고 2의 7제곱 빼기 1 빼기 S6은 5 가로 열고 2의 6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자, 2의 7제곱 외워두면 좋죠. 128이야. 5 곱하기 127. 얘는 5 곱하기 얼마야? 63. 그래서 5 곱하기 묶어주니까 127 빼기 63이죠. 자, 그럼 5 곱하기 몇이 돼? 64가 되겠지. 그러면 답은 320.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죠. 자, 7번의 답이죠. 어렵지 않아요. 기본 개념들만 잘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죠. 자, 이제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나왔네, 그치? 8번. 원리합계죠. 원리합계 중에서 무슨 문제야? 연금의 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리합계 중에 연금의 현가 문제야. 자, 원리합계 중에 연금의 현가 문제입니다. 알겠니? 자, 현가로 불리는 거는 이제 연금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가격이야. 얼마큼을 받으시는지,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거든. 근데 항상 우리가 이걸 좀 알려면 기본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그치? 기본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이해하기 편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는 항상 어떻게 돼? 올해 10,000원하고 내년에 10,000원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왜 다르지? 뭐가 상승해? 물가가 상승하지. 그죠? 항상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 상승 때문에 만약에 5% 상승한다. 그러면 올해 10,000원의 가치는 내년에 얼마? 1,500원? 1,500원의 가치가 돼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올해 10,000원을 가지고 납두면 지갑에 고이 모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500원 손해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넣어야 돼? 은행에 넣잖아. 그 은행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이 5%, 물가가 5% 상승하는 만큼 뭘 해주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이자를 주게 되는 거야.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물가 상승하는 만큼 이자를 주겠지. 그렇지? 물가 상승하는 만큼 이자를 주는 거야. 이자는 항상 붙게 돼 있죠. 그럼 똑같이 반대로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0원 받을 수 있는 내년에 내가 너한테 10,000원 줘야 돼. 10,000원 줘야 돼. 내년에 10,000원 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올해 10,000원 줘. 내가 손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10,000원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10,000원보다 어떻게 돼? 적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년에 물가 상승할 거 생각해서 15,000원 적어놓어줘야겠지? 자, 이런 개념들 좀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연금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데? 매년 얼마씩 받아요? 500만원씩. 500만원씩 10년간 받아요. 10년간 돈을 받죠. 자, 연금을 500만원씩 10년간 받아요. 여기다 좀 크게 할게. 500만원씩 10년간 돈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자, 1, 2, 3, 뭐 9, 10, 10번 받겠지, 그지? 자, 얼마씩 받는다고? 500만원씩. 얼마 받는다고? 500만원씩. 물론 여기 뒤에 많이 있는 거야. 500,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500, 또 500, 이렇게 되겠지. 자, 아까 얘기했잖아. 자, 이때 받은 500만원이랑 이때 받은 500만원의 가치 같을까? 다르지? 어느 게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렇잖아. 10년 전 게 훨씬 클 거 아니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를 비교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레벨을 갖게 만들어야 돼, 레벨을. 1로 맞추거나, 1로 맞추거나, 그지? 다 1로 맞춰볼게요. 자, 1로 맞추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된다고? 물가 상승하게 이자를 붙여야 되죠? 몇 번 붙여야 돼? 9번 붙이게 됐지. 그러면 500 곱하기. 이자율 얼마래? 1.05. 이거의 몇 제곱? 9제곱. 그래서 이때 500만의 가치는 10년 후에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이때 500만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500 곱하기 1.05의 8제곱. 맞지? 500 곱하기 1.05의 7제곱. 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돼? 500 곱하기 1.05가 되겠지. 자, 그럼 이 연금의 총 가격은 어떻게 되나? 총 가치는 얘네들의 총합과 같을 거 아니야. 맞니? 총합과 같겠지. 자, 뭘로 해야 되겠니? 딱 보니까 뭐가 뭐야? 뭐가 곱해지겠어? 1.05 곱해지겠지. 무슨 수야? 등비수야. 그러면 등비수를 합공식에 의해서 1.05 빼기 1분의 초항이 500 곱하기 1.05의 10제곱 빼기 1이야. 항상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많이 착각하죠. 뭘로 착각하냐면 요걸로 착각해. 그죠? 하지만 핵심이 뭐야? 얘는 항상 뭐야? 개수죠, 개수. 그죠? 개수야. 몇 개 더했나? 몇 개 더했나가 중요해. 그지? 10년 동안 돈 넣었으니까 하나, 둘 하면 10개겠지. 그러니까 요 끝에 거 보지 말고 항상 개수를 따로 세줘야 돼. 알겠지? 이거 12다? 그래도 10개면 10개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한대, 얘가? 이 연금의 가치는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대? 어떻게 하고 싶대? 이거를 올해 초에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1년 말, 1회 말, 2회 말, 3회 말 받는데 이때 받고 싶은 거지. A라는 돈으로 받고 싶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 가치만큼 얘가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때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이때 가치보다 훨씬 비싸다고.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레벨을 맞춰야겠지. 얘를 어디로 맞춰? 요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여기서 한 번 붙고 시작하죠? 그럼 총 몇 번부터? 이자가 얘보다 한 번 더 붙어. 10번 붙겠지. 그죠? 이래서 두 개 갖다 놔야지만 가치가 정확하게 따져지는 거야. 알겠지? 항상 같은 같은 연도에 가치를 따져야지. 얘는 이때 따지고 이때 따지면 주는 사람이 손해잖아, 쟤한테. 이게 더 큰 돈이라고. 맞지? 그래서 항상 레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항상 말 10년 말에 그 모든 걸 비교하는 거야. A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풀려는 답이 나오겠죠. 맞지? 자, 푸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분모 0.05분의 500 곱하기 1.05의 10제곱이 몇이라고 돼 있어? 1.63이야. 0.63이 되겠죠? 63이 되겠죠? 자, 이거는 A 곱하기 1.63이 되겠지. 자, 그러면 A는 0.05 곱하기 1.63분의 뭐가 돼? 500 곱하기 0.63.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해보면 3,860 다 풀어져? 65만원. 좀 습기가 많은가 보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돼요. 알겠지? 자, 9번은 좀 더 어렵거든? 9번은. 자, 이제 적금 문제인데 조금 더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넣는지 모르겠어, 그지? 자, 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저축을 시작했는데, 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달 초에 입금한대. 매달 초에 입금하고요. 자, 첫째 달은 얼마? 10만원. 두 번째 달부터는 0.8%씩 계속 증가시키지. 0.8%씩 계속 증가시켜서 몇 번 내냐면, 총 몇 번 내?
몇 번네요? 어떻게 되냐?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금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는 월요일 1.1%의 복리로 매달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월요일 0.8%의 복리로 매달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은 조건으로 저축했을 때 언제야? 2012년 12월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2012년 12월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중요한 거 뭐야? 몇 번 돈을 내니? 몇 번 돈을 내는지부터 봐야지. 몇 번 돈 내니? 몇 번 돈 내? 9년 1월부터 10년 12월까지야. 그럼 9년 12달, 10년 12달. 몇 번 냈어? 24번 돈 냈지. 24번 돈 냈고 이자는 몇 번 붙겠어? 보니까 12년 12월달까지야. 그럼 총 몇 번부터? 48번 붙여. 그렇지? 뭐라고? 돈은 몇 번 낸다고? 돈은 24번 내고 이자는 몇 번 붙는다고? 총 전체 만약에 전체를 따지면 총 48번 붙는 거야. 첫 번째 달래할게.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 2, 3에서 11, 12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24까지 가야 돼. 23, 24 간 다음에 가서 뭐 우리가 보려는 거는 48 말에 보고자 하는 거지. 맞지? 48 말에 보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얼마를? 10만 원을 넣었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24번은 얼마를 붙이래? 1.1의 이자를 붙이래. 맞지? 자, 10만 원인데 1.1을 몇 번 붙이라고? 1.001이겠죠? 어떻게 했냐? 011이죠? 이걸 몇 번 붙이라고? 얘는 몇 번 붙이라고? 24번 붙이라고. 맞지? 그 다음에 뭘 붙여야 돼? 얼마 붙여? 0.8%의 이자 붙이네. 그러면 1.008 얘기했죠? 얘를 몇 번 붙일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자가 총 48번 붙지? 총 48번인데 얘는 24번 붙여야 돼. 얘 몇 번 붙여야 돼? 24번 붙겠지. 맞지? 이해됐지? 자, 복잡하죠, 그죠? 자, 얘가 이제 보면은 1.1%가 24번. 그리고 0.8%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총 48번 묶거든, 여기까지. 그죠? 48개월을 묶어주는 거니까. 48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중에 24번은 얘. 나머지 24번은 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큼 냈어요? 10 곱하기 얼마 내라고? 1.008만큼을 내라고.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끝에 똑같이 들어갑시다. 10 곱하기 1.008인데 1.011이 몇 번 붙는다고? 24번. 그러면 1.008이 몇 번 붙어야 돼? 얘보다 한 번 덜 붙겠지? 23번 붙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어렵지? 이해가 어렵죠? 근데 붙는 거 알겠죠? 얘는 항상 24번 무조건 얘를 붙이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가 채우는 거야. 1.008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는 거는 10에 1.008의 제곱이 되겠지? 자, 얘도 몇 번 붙어요? 이자가 1.011에 24번. 얘보다 한 번 덜 붙으니까 1.008에 몇 제곱? 22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될 거 아니야. 맞지? 좀 이제 고차원. 23번째 어떻게 돼? 10에 1.008이 몇이 되겠어? 22제곱이 될까, 그죠? 24개월은 10에 1.008에 23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돈을 냈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자를 붙이는데, 자, 23번부터 48 말까지죠. 총 이자 몇 번 붙냐면, 몇 번부터? 6번 붙죠. 왜냐면, 자, 48 초까지. 이게 25번 붙잖아. 빼기니까, 그지? 48 초까지 25번 붙어요. 그 다음에 초에서 말까지 한 번 더 붙게 돼. 26번 붙는 거야. 알겠지?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적금은 내가 돈을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 돈을 넣으면서 돈 찾지 않잖아. 어떻게 돼? 돈 넣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한 달에 찾지. 그지? 적금은. 그러니까 한 번 더 붙여줘야 돼. 쟤보다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총 26건이 붙어요. 그러면 자, 10 곱하기 1.008에 24제곱. 22제곱, 미안. 그리고 1.011에
24제곱. 그리고 나머지 2번이 얘로 붙어야겠지.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에 1.008에 23제곱에다가 1.011에 24번. 그리고 1.008이 몇 번부터? 한 번 붙는다고. 이렇게 묶고 끝나야지. 그치? 원래 이제 끝까지 갈 필요는 없어. 왜냐면 여기서 규칙이 다 찾아지거든? 어떤 규칙이 찾아지니? 정리해보니까. 얘랑 얘 곱하니까 몇 제곱? 1.058에 24제곱. 얘도 24제곱. 아, 뭐야? 다 똑같죠? 다 뭘로 똑같아? 얘로 똑같을 거야. 그치? 다 똑같죠? 보니까. 계속 똑같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얘가 벌어들인 돈은 1.011에 24제곱에다가 1.008에 24제곱에다가 뭘 곱했어? 24번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죠? 총 24번 냈으니까 돈을 24번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계산을 너네가 해보시고요. 하면은 374만 4천원이 나온답니다. 좀 어렵지, 저기 문제가. 그래서 좀 변형시킨 문제들이야. 그래서 저기 핵심이 뭐냐면 가끔 학교 시험이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문제에서 이게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돼? 계속 증액하는 문제들. 그지? 증액하는 문제들. 그 증액했을 때 좀 뒤처리를 좀 잘해야 돼. 그지? 뒤처리. 이자 붙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이, 저런 문제 대부분은 뭐가 돼? 각각의 돈들의 가치가 같게 돼. 그죠? 계산 오히려 더 쉽지. 굳이 등비술 합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24를 곱함으로써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꾸역꾸역 하라고. 그럼 뒤에 오히려 계산이 더 쉽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증액이 바뀌는 문제들은 보통 이제 계산이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항상 같은 값이 나오도록 문제를 해요. 자, 1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0번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이지? 너네 이거 풀기 어려우면 5개밖에 안 되잖아, 그지? 대입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그지? 5개밖에 안 되는데. 자, 뭐 대입하면 뭐 2의 1제곱, 뭐 5 더하기 1, 그죠? 2의 2제곱, 1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5개밖에 안 되잖아. 대입해도 그냥 바로 나올 텐데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2개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다 깨죠? 자, K는 1부터 3개로 쪼갤게요. 5까지 2의 K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5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 이렇게 쪼개면 되겠지? 자, 얘는 무슨 수열이지? 등비수열이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20 계속 곱해지잖아. 자,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되죠? 공비 빼기 1분의 자, 초항 어떻게 구해? 1 대입하면 되지. 2 가로 열고 뭐가 돼? 2의 몇 제곱? 5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지? 자, 플러스 5 앞으로 빠지고요. 그죠? 자, 시그마 K 공식 어떻게 되죠? 2분의 5 곱하기 6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5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얘는 63, 62 플러스 얘는 75인가? 플러스 5 그래서 142다. 10번 문제도 간단하게 90이 어렸으니까 이제 10번 좀 시켜야 돼요. 8, 9 어렸으니까 그래서 10번은 좀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11번 문제는 이게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1학기 때 강서고 기출문제예요. 저기 김영 선생님이 내셨는데 그 적중돼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좋죠. 똑같은 문제가 나가지고 적중돼가지고 어쨌든 몰라 그 들은 애들은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예요.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도 간단히 보는 문제인데 이게 일종의 뭐야? 이게 소거 형태라고 그러거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망원급수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해. 망원급수. 텔레스코프 시리즈 이렇게 막 부르는데 망원급수가 뭐냐면 이렇게 처음과 끝만 남는 형태들. 알겠지? 가운데 쫙 사라지고 처음과 끝만 남는 거야. 항상 항들이 가운데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처음과 끝만 나는 형태들. 이걸 망원급수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문제 중에 좀 복잡하게 껴안은 문제예요. 자, (3분의 2의 n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 때는 어떤 힌트는 뭐냐면 보니까 어떻게 돼서 분모가 n 플러스 1로 돼 있다는 게 핵심이지. 맞지? 분모가 n 플러스 1로 돼 있잖아.
맞지?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제 두 개의, 일종의 어떤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식 빼기 어떤 식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현이 돼요. 알겠지? 어떤 식 빼기 어떤 식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더구나 거기 뭐가 붙어 있어? 뒤에 요 놈이 더 붙어 있죠. 그러면 요 놈을 적절히 변형시키면 이 쪼개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좀 형태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야. 예측하고. 자, 어떻게 예측할 거냐면 이렇게 하고 볼까? n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이게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야. 예측을 하고서 꼴을 이렇게 두 개를 쪼갰죠. 쪼개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주 예쁘잖아.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면 변형을 시키면 돼.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돼. 자, 그래서 한번 통분해 볼까요? 통분하려고 보니까 3분의 2의 n제곱을 앞으로 뽑아줄 수 있죠? 여기 n분의 1 되고요. 여기 뭐가 돼? 3 가로 열고 n 플러스 1분의 2n 2 이렇게 되죠. 맞지? 자, 그러면 뒤에 거를 이제 통분하게 되면 3분의 2의 n제곱 되고 이거 뭐가 돼? 3n n 플러스 1분의 여기다는 이제 3n 플러스 3을 곱해야겠지? 그럼 3n 플러스 3 여기 뭘 곱해? n을 곱해야겠지? 2n 이렇게 돼. 그죠?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3분의 2에 n제곱 되고 3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치? 자, 그럼 쟤랑 얘를 비교해볼까? 뭐 어떻게 되죠? 3분의 2 n제곱 똑같고요. n 플러스 1 똑같고 여기 묶어주니까 100일을 묶어주니까 어떻게 돼? n 플러스 3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게 빠져나왔네. 잠깐만. 답을 잘못 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통분해 주니까 얘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를 변형시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뭐 해야 돼? 형태를 잡아주면 뭐가 돼? 맞춰봐. 그래서 뭘 곱해줘야 돼? 뭘 곱해줘야 돼? 303을 곱해줘야겠지. 그렇지? 303을 곱해줘서 시그마 n을부터 10까지 요 놈이 된다고. 3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3의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쪼개주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면 시그마 303에다가 시그마 n1부터 10까지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얘를 나열해보면 어떻게 돼? 303 놔두고요. 나열해보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니까 1 곱하기 3분의 2 빼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겠지.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 10 대입하니까 10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10제곱 빼기 11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11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계속 사라지겠지? 사라져서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처음과 끝만 남는다. 그래서 303 곱하기 3분의 2 빼기 11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11제곱 이렇게 정리되죠. 이게 됩니다. 좀 어렵죠? 복잡하고. 그래서 저런 형태들도 기억을 해주세요. 변형을 시켜주는 꼴들이 항상 똑같아. 만들어지게 항상 쉽게 이제 변형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좀 된다는 믿음에 들어가면은 문제들이 대부분 풀려요. 그럼 더 이제 변형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제 유출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통분하면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부분 분수도 항상 이렇게 요거 빼고 요거다. 그래서 통분해가지고 정리해주는 게 가장 빨라. 자, 12번도 마찬가지로 들어갈게요. 12번 들어가 보면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 이게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이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뭘 풀어야 돼? 얘도 일종의 뭐다? 합이잖아. 시그마가 들어갔으니까. 자, 얘를 한번 치환해볼게요. 뭘로 치환할 거냐면, 뭐, BK다 이렇게 치환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가 주어진 거지. 맞지? 자, 요게 뭘로 주어졌어? N제곱 플러스 N으로 주어졌다. 자, 항상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야.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 SN이 주어진다. SN에 대한 식이 주어진다. 또는 시그마가 주어진다. 이거 어떻게?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 뭐라고요? SN에서 뭘 빼죠? SN 빼기를 빼주면 AN이다. 변함없죠. 항상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문제가 풀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K는 1부터 N까지 BK에서 뭘 빼주면 돼? K는 1부터 어디까지? N 빼기 1까지 BK를 빼주는 거야. 그럼 뭐가 빠져나요? B, N이 빠져나오겠지. 맞지? 자, 이게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N제곱 플러스 N에서 뭘 빼죠? N 빼기 1의 제곱, N 빼기 1을 빼주죠. 자, 아까 공식 얘기했지. 어떻게 된다고? 1의 2배, 2N 플러스 1 빼기 1이죠. 1 빼기 1이야. 뭐가 돼? 2N. 이렇게 잡혀있죠. 맞지? 이거 정리해봐도 돼? 정리해봐도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빼기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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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만 남죠. 맞지? 2N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N이 나왔으니까 자, 이거를 그대로 거기 식에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N이 2N이다. 근데 BN이 뭐예요? N 플러스 1분의 AN이 되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AN은 뭐예요? 2N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돼요. 자, 이걸 그대로 역수체해가지고 시그마 씌웁니다. K는 1부터 N은 1부터 10까지 2N N 플러스 1분의 1이지. 자, 이제 또 뭐야?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돼 있잖아. 아까 봤던 꼴이죠? 뭘로 돼? 부분 분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부분 분수가 되고 2분의 1 앞으로 빼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어떻게 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정리가 되겠죠. 자, 부분 분수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천히 한번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잡아주고 1 빼기 2분의 1 맞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맞지? 자, 어디까지 간다고? 10분의 1 빼기 11분의 1까지 가겠지. 그럼 가운데 쫙 지워지잖아. 그래서 뭐만 남아? 2분의 1 잡아주고요. 11분의 10이 남겠네. 그래서 답은 정리하면 몇이야? 11분의 5가 되겠죠. 이게 12번의 답이 됩니다. 자, 좀 빨리 할게요. 13번. 자, 13번은 이제 A1은 1이다. 그리고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복잡하잖아.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치환을 이용해 주는 게 좋겠죠. B에는 2분의 1.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 보이니?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인 거 보여? 등차 수열이죠. 헷갈리면 축차 대입을 해도 돼.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쭉 지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딱 보자마자 아, 등차구나. 이렇게 캐치라는 게 좋죠. 등차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B에는 어떻게 구해져요? 초항. B1 더하기 n-1 곱하기 2분의 1.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자, B1이라고 불리는 거는 AN분의 1이 BN이니까 A1분의 1이 되겠지. 1이죠. 그래서 Bn은 뭐가 돼? 1 플러스 n-1 곱하기 2분의 1이 돼. 아니?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 플러스 1로 정리해야 되겠네. 2분의 n 플러스 1로 정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 AN은 이거 역수겠지?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몇이야? 2다. 정리해야 되고 A20은 얼마야? 21분의 2다. 다 해먹겠네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먹고 있어. 자, 21분의 2가 되겠죠? 가자. 자,
뭐 어렵지 않지? 이걸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역수가 등차 수열인 거를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조화수열의 어떤 풀이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들은 보통 이제 군수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장 난이도 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규칙성을 찾아야 돼, 니네가. 알겠니? 규칙성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야. 자, 규칙성을 찾는데 보통 찾는 방법은 보통 3개죠. 이제 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군의 구성. 두 번째 뭐야? 초항, 군의 초항. 군의 초항의 관계. 그죠? 세 번째 뭐냐면 군의 항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군을 쪼개고,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초항들을 관계 쌓고, 그 다음에 항수가 몇 개인지 찾고, 이 3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항상 주어진 항이 몇 군 몇 항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몇 군 몇 항인지 찾는 것들을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 2, 1, 2, 1, 2, 2, 1, 2, 그리고 1, 1, 1, 1, 1, 2, 1, 2, 1, 2, 2, 1, 2, 1, 2, 점점점 갔어. 자,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셋, 넷, 두 개 남았을까?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뭐야? 1군은 어디야? 이만큼이지? 2군 어디야? 이만큼이지? 뭐야? 아, 자릿수네, 그지? 자릿수가 1개면 1군, 2개면 2군, 3개면 3군. 맞니? 1개면 1군, 2개면 2군, 3개면 3군이야. 자, 군의 초항들을 찾으면 어떻게 돼? 자릿수에서 1로 가득 차 있는 애들이지? 10군이라 그러면 1, 1, 1, 1, 1이 몇 개? 10개.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항수는 몇 개니? 처음 해보니까 2개, 4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 몇 개 있어? 16개가 되겠지. 2개, 4개, 6개, 18개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n군까지 항수를 따져볼까? n군까지, 1군부터 n군까지 항수. 항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에서 어디까지가? 2의 n제곱까지 가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 2 빼기 1분의 초항이 2고 2의 n제곱 빼기 1이 되겠죠. 맞지?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우리 124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124 몇 군인지 찾으려면 그 전에 몇 군이 이제 포함되는지 딱 따지면 되잖아. 그래서 n군까지 합이 124보다 작거나 같은 n을 찾을 거야. 자,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이거 뭐야? 2를 약분해버리죠? 62가 되는 거지? 그러면 2의 n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6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규칙이 찾아지겠지? 6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2의 6제곱이 64잖아. 그지? 2의 6제곱 64지? 어떻게 되겠어? 2의 5제곱. 몇 개? 32. 그죠? 여기까지 가면 뭐라고 되냐? 2의 6제곱 64니까 몇 군 되겠어? 5군이 되겠죠. 5군. 5군까지 항수로 한번 따져볼게. 5군까지 항수는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1이 들어가니까 몇 개야? 몇 개냐면 31, 62개 되겠죠. 맞지? 62개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124항이라는 거는 몇 군이 되겠어요? 6군. 그지? 빼주니까 62항이 되겠죠. 6군 62항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맞지? 6군 62항. 자, 6군은 몇 항까지 있지? 6군 64항까지가 있겠죠. 그렇지? 그럼 64항은 어떻게 되겠어? 가장 큰 수니까 2로 가득 찼을 거 아니야. 그죠? 63항은 얘보다 이제 하나 작은 거니까 끝이 1이겠죠. 62항은 어떻게 됐어요? 2, 2, 2, 1, 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6군 62항 성질을 찾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답들이 찾아지죠. 몇 군 몇 항이지만 좀 찾아주면 6군 62항이라는 것만 알면은 이 수를 유추하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유추가 돼요. 알겠지? 항상 저런 문제 풀 때는 몇 군 몇 항인지 그걸 찾는 걸 주된 업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15번 문제.
an 플러스 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가? an까지 가겠지? n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때 a1 1일 때 a10의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좋거든. 이게 an 플러스 1이지. 얘를 뭘로 바꾸면 좋을까? 합이니까 s n으로 바꿔볼까? 되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일반항과 합이 같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일반항과 합이 같이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하나씩 줄여서 빼보는 거야. 알겠지? 하나씩 줄여서 빼든지 하나씩 더해서 빼는 거야. 장수를 하나씩 키웠어. 줄였어. 그래서 빼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는 그대로 an 플러스 1 빼기 an이지. 얘는 뭐가 돼?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a n이 되죠.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돼? an 플러스 1은 뭐야? 2 a n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주의해야 될 거는 n이 언제부터? 두 번째 항부터는 되는 거야. 이걸 주의해야 돼요. 초항은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어떤 등비수열. 2가 계속 곱해지고 있죠? 자,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서 A1은 믿을 수 없으니까 A2는 여기다 대입해야 돼. A2는 A1이죠. 그지? 얘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 더하는 거니까. A3는 뭐 A1 플러스 A2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A2는 A1이야. 그럼 A2는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A3는 뭐가 2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부터 계속 2가 곱해지겠지? 그럼 A4는 얼마겠어? 2의 제곱 4가 되겠지. A5는 뭐가 돼? 8이 되겠지.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A1은 1, A2도 1, A3가 2, 4, 8. 그래서 몇 번째 항 찾는 거야? 몇 번째 항 찾는 거야? 10항. 자, 그럼 얘가 우리가 찾아주면 이게 2의 세제곱이거든요? 2의 제곱이고 2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A10은 2의 몇 제곱 될까요? 2의 8제곱 되죠. 그치? n 빼기 2잖아. n 빼기 2야. 몇이야? 256이 되겠지. 자, 이렇게 점화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점화식 나오면 그냥 어렵지, 그지? 형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유형들을 많이 보고서 자, 저걸 보면 다음에는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 항상 이렇게 익혀놔야 돼. 그래서 an과 sn이 같이 나온다? 어떻게 하라고? n을 키우거나 더해서 줄이거나 키워서 빼보면 되는 거야. 빼보면 합과 일반항의 관계 때문에 sn이 사라져. 그럼 쉽게 풀 수 있는 꼴들이 나오죠. 알겠지? 자, 그런 꼴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6번 문제는 이제 너네가 좀 그나마 점화식 중에서 좀 하기 편한 식이지. 어떤 식이니 이게? 축차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자, 나를 보니까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축차 대입법이라고 불러. 자, 해볼까요? 1을 대입해. a2는 a1 플러스 2의 1제곱이죠. 2를 대입해. 그러면 a3는 뭐가 돼? a2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자, 3을 대입해. 어떻게 돼? a4는 a3 플러스 2의 세제곱. 4를 대입해. 대입하기 싫으니까 이제 한번 쭉 가자. 몇 가지 대입하면 되니? 문제에서 보니까 A9의 값을 구하래. 몇 가지 대입해? A8까지 대입하면, N에서 8까지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A8 더하기 뭐가 돼? 2의 8제곱. 자, 그러면 사라지고 더하면 여기는 A9만 남고요. 여기는 A1 플러스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어디까지 돼? 2의 8제곱까지. 자, A1이 얼마죠? A1이 1이지. A1이 1이에요. 1. 자,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2 빼기 1분의 초항 2고요. 2의 몇 제곱? 8제곱 빼기 1이겠지? 그래서 8개니까 1부터 8까지 8개야. 자, 그러면 1 더하기 2 곱하기 아까 이거 알았는데 256이죠? 255네. 그래서 얼마예요? 51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축차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쭉 대입해서 쭉쭉쭉 변변 빼주는 거죠. 변변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나옵니다. 자,
17번 문제. A1이 2고요. AN 플러스 1이 10AN 플러스 81이다. 자, 여기 정의된 수열이 있을 때 A 10제곱, 아니 A 10번째야. A 10의 각 자릿수의 합이래. 각 자릿수의 합. 자,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고 들어야 돼. 저만식 복잡하잖아. 이런 건 다 뭐냐면 개차 수열이야.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시험 때 도저히 못 풀고 모르겠다. 그러면 나열해 보는 거야. 알겠니? 나열해 보면 A1이 2죠. A2는 얼마야? 여기다가 2 대입하니까 101. A3은 여기다가 할게. 자, 1010 플러스 81. 1091. 오케이. 1091. 아이고, 계산이 어렵네. A4는 1091 0 플러스 81이지. 그러면 1099 1이 되겠지. 자, 이걸 빼봐. 빼면 얼마 나오니? 99가 나오지. 빼봐. 얼마 나오지? 990 나오지. 빼봐. 얼마 나오지? 9900 나올 거야. 보여? 뭐가 뭐야? 몇이 커지니? 10씩 곱해지고 있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BN을 잡으면 B1은 99, B2는 뭐야? 990, B3는 뭐야? 9900. 무슨 수야? 등비수야. 그러면 BN을 구할 수가 있거든. BN은 초항이 99에다가 곱하기 10의 n-1제곱이라는 형태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N도 이제 개차수열하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래서 99 곱하기 10의 K 빼기 1제곱이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그죠? 개차수열 일반항이죠? A1 플러스 시그마 BK. 이걸로 가면 돼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뭐 풀다 보면 좀 계산이 복잡하고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도저히 모르겠다면 이렇게 푸는데 빨리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죠? 이건 이제 많이 봤던 꼴일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풀어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묶어주고 10 AN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주게 돼 있죠? 맞지? 그래서 뭐 이 알파를 구하는 공식은 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가장 쉽게 전개해서 따질게. 알파는 10AN 마이너스 10알파. 넘겨버리면 AN 플러스 1이 10AN 마이너스 9알파.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나 갈 수 있어? 마이너스 9지. 그래서 자, AN 플러스 1 플러스 9. 이게 10 가로 열고 AN 플러스 9가 된다. 치환해요. 자, 얘를 뭘로 치환해? BN 플러스 1로. 얘를 10BN으로. 자, 무슨 수야? 등비수열이지. 그래서 자, BN이라 불리는 거는 B1 곱하기 10의 n-1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BN이 뭐라고? AN 플러스 B가 AN 플러스 9가 BN이야. B1은 그러면 A1 플러스 9겠지? 곱하기 10의 n 빼기 1제곱이 돼서 자, AN은 어떻게 돼? A1 2를 더하니까 11 곱하기 10의 n 빼기 1제곱 마이너스 9. 요렇게 답이 나요. 맞지? 자, 그래서 저기서 뭘 구하면 돼? A 몇? A 10을 구하면 되죠. 11 곱하기 10의 9제곱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109999999999 1 되겠지. 맞지? 1099999999 1. 맞게 됐나? 자, 9가 몇 개야? 9가 몇 개야? 10개야? 7개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8개야? 9가 8개. 맞네. 9가 8개 되는데 9가 8개. 그리고 1이 2개. 자릿수를 다 더하면 얼마 돼요? 74가 되겠지. 됐죠? 자,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이제 타임 리미트가 다가오고 있네요.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보면 점화식 귀납법 증명 문제죠?
자, 이것도 항상 한 문제씩은 너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지? 더더군다나 이게 부등식으로 된 점화식의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몇 번을 풀어놔야 돼. 특히 너네 이제 학교 익힘책이나 교과서에 있는 증명들은, 예제에 있는 증명들 무조건 풀고 나야지 거기서 시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험 때문에 되는 거야. 특히 이제 교과서 문제들은 무조건 풀도록 해. 알겠지?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거 풀 때 핵심이 뭐냐면 시작점부터 넣는 거야. n이 얼마일 때? 2일 때.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좌변은 1 플러스 2분의 1 되겠지. 좌변은 얼마야? 2분의 3이에요. 자, 우변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얼마네? 4가 되죠. 맞지? 그러면 2분의 3이 3분의 4보다 크므로 성립하죠. 성립하고,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야. k일 때.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가서 어디까지 더해? k분의 1까지 더한 게 뭐보다 크다? k 플러스 1분의 2k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걸 이제 증명할 때는 너네가 이제 뭘 써주면 좀 이제 좋냐면, 우리의 방향성, 내비게이션 뭐 끝에 결론.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래서 k분의 1 되고,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게 뭐보다 큼을 보이고 싶은 거야? k 플러스 2분의 2, k 플러스 1보다 큼을 보이고 싶은 거지. 맞지? 그때 써놓고, 자, 그러면 얘를 맞춰볼게. 맞춰주려면 좌변을 맞춰주면 되거든? 양변에 뭘 더해야 될까?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죠. 그래서 여기다 써줘. 양변에 뭘 더해요? 양변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을 맞아 떨어졌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고, 우변 k 플러스 1분의 2k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보니까 k 플러스 1분의 뭐가 돼?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따져봐야 되겠지. 맞지? 따져보기 위해서 뭘 하면 돼? 두 개를 빼보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뭘 빼봐?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를 빼봅시다. 빼보면 통분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얘를 곱해주니까 2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이렇게 빼주죠. 없어지고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분의 k 이렇게 되죠.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죠. 자, 뺀 게 0보다 크니까 앞에 게 크죠. 그래서 얘보다 뭐가 크냐면 요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맞지? 자, 그렇다면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립하지? 무조건 성립한다. 그죠? 자, n이 k일 때 요걸 이걸 빼먹었네. 이게 성립한다 가정하면이야. 성립한다 가정하면. 가정했죠? 성립한다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일 때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모든 n이 2보다 큰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걸 수학적 기납법이라 부르죠. 그래서 k 때의 식으로부터 k 플러스 1일 때 식을 유도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제 뽑아내면 항상 답이 나요. 자,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19번 문제 보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2부터 12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3부터 12까지 k제곱 플러스 점점점 가서 시그마 k는 12부터 12까지 k제곱이다. 자, 복잡해 보이지?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 복잡하니까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요 놈부터 쭉 나열해 보면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제곱부터지. 얘는 뭐야? 3의 제곱부터잖아. 쭉 가겠지? 자, 그 다음에 11의 제곱 더하기 12제곱 되고 12의 제곱이 더해지겠지. 자, 쭉 다 돼버려. 다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1의 제곱 몇 개? 1개. 자, 2의 제곱 몇 개? 2개. 3의 제곱 몇 개? 3개. 4의 제곱 몇 개겠어? 4개. 그러다 보면 11의 제곱 몇 개겠어? 11개. 12의 제곱 몇 개겠어? 12개. 보니까 어떻게 돼? 한 번씩 더 곱해지네? 뭐가 되는 거야?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해서 3의 세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12의 세제곱까지 합이 되겠죠. 맞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해서 12의 세제곱까지 합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뭐야? K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공식 알죠? 자, 2분의 뭐야? 12 곱하기 13의 제곱이다. 계산해주면 6084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시그마가 이제 복잡하게 주어졌을 때는 이런 새로운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걸 무턱대고 다 구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20번. 자, 20번은 2차 함수 문제지? 너네가 요 생각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아까 등차수열 1차식이라고 그랬지? 그 도형을 따지면 뭐라고? 직선이야. 그 등차수열의 합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도형을 따지면 뭐야? 포물선이지. 그지? 그래서 합과 관련돼서는 2차 함수가 많이 주어져. 알겠니? 합과 관련해서 뭐가 많이 주어진다고? 2차 함수가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등차수열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써놨죠. 자, F3이 뭐래? F15래. 오케이. 그 다음에 Fn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자, 우리가 뭘 구하라고 돼 있어? F N부터 AN부터 어디까지야? AN 플러스 1 그리고 A 15까지 합이 0보다 작은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대로 볼게.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잘 봐. 원래는 뭐야?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넣어야 돼? 이렇게 넣는 거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어? 이만큼이 빠졌잖아. 맞아? 얘를 어떻게 바꿔 써야 될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에서 뭘 빼줘야 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빼기 1까지 AK를 빼줘야겠지. 아니? 자, 이게 0보다 작아진 걸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 빼기 1까지 AK보다 작아진 걸 찾아라.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렇다면 아까 이건 다 표현이 돼 있어야지. 이거 봐봐. 1부터 N까지 합이 Fn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F면? 15. 얘는 뭐겠어? F 뭐? 뭐? N 빼기 1이겠지. 얘 더 커지는 거 찾으려는 거야. 그지? 여기 다 15. 그지? 그지? 3. 그러면 얘가 더 커져야 돼. 요 레벨보다 커져야 돼. 그러면 가능한 게 뭐겠어? 4부터 어디까지? 4부터 어디까지? 그죠? 14까지 가능한 거지. 그지? 4부터 14까지 가능하니까 M이 가능한 거 뭐야? 5부터 어디까지? 15까지 가능했죠. 그지? 그래서 뭘 가려?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 얼마겠어? 5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보면 어려워. 되게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못 풀겠거든. 근데 거기 써있는 식들을 좀 해석하고 분석해내면 되게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 그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답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해석력들 자꾸 길러야지 니네가 뭐 학교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 문제들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기르면
좀 굉장히 좀 확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엔 2015년 올해 본 거죠. 올해 본 대학 수학능력평가 대수능 기출문제들이야. 그래서 고3 A형, B형.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이제 총 5문제가 출제됐어요. 올해 수능에서는 수열이 5문제 출제됐어. 알겠지?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올해 수능이 뭐 이렇게 쉬웠다고 하지만 뭐 형태들이 이제 수열 그 중에서도 더더구나 수열이 좀 어렵지 않게 최근에는 이제 어렵지 않게 좀 기출된 유형이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23번, 25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수학 B형이 나온 거라서 좀 어렵거든? 복잡하고 더더군다나 23번은 이제 너네가 안 풀어봐서 좀 풀어본 유형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빈칸 넣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연습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들. 그러니까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고3 학생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많이 푸는 단원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라고. 더더군다나 수열이 처음으로 이제 고1 과정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한 번씩은 선생님들이 한번 내일만도 할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이니까. 뭐 작년 수능, 올해 수능 한번 내일만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넣어봤으니까 좀 풀어보면서 좀 다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이 파트는 수학능력 기출문제입니다. 자, 21번 보면요. 자,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A1이 3이야. 그리고 A5가 48이다. 자, A1에서 A5까지 R이 몇 번 곱해졌니? 몇 번 곱해졌어? 4번. 3에서 18까지 몇이야? 16 곱해졌지. 그럼 공비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라는 거 알 수 있지? 맞지? 맞지? 자, R이 4번 곱해져서 A1부터 A5까지 5 빼기 1이니까 4번 곱해져서 나누니까 16이 돼. R이 2예요. 자, 그래서 A3은 A1에다 R을 몇 번 곱해야 돼? 2번 곱해야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4. 답은 12다. 그렇게 간단하게 찾아주세요. 자, 22번. 자, SN이 n 플러스 1분의 n이거든? 자, 합이 주어지면 무조건 뭐라고? 합과 일반항의 관계. 그래서 Sn 빼기 Sn-1보다 AN이다. 이런 문제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지. 그지? 자,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 AN이, 그죠? 빼기 n분의 n 빼기 이렇게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이죠. 딱 보자마자 또 떠오르지. 아하, 뭐야? 부분분수네. 그지? 예. 중요한 포인트들은 계속 나오는 거야. 그지? 부분분수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다행히도 여기서는 뭐, 합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A4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4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자, 20분의 1이다. 이렇게 돼. 더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제. 자, 고3 문제라서 못 풀 정도는 아니지, 그지? 충분히 너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정도죠. 그죠? 네,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23번 문제. 23번 문제. 보니까 A1 1이고 SN이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다. 그래서 AN 플러스 1보다 N 플러스 1 SN 플러스 N 팩토리얼 N1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팩토리얼 불리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N부터 차례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야. N 마이너스 해가지고 3, 2, 1까지 쭉 곱해 나간 걸 N 팩토리얼 불러요. 그래서 4팩토리얼이다. 그러면 4, 3, 2, 1이 됩니다. 4팩토리얼이다. 그러면 4, 3, 2, 1이 돼요.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이제 한번 구하여라. 라고 돼 있지. 자, 여기서는 문제가 너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빈칸 넣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 없이 풀어오면 못 풀어. 알겠지? 빈칸을 그대로 읽으면서 내려가야 돼. 알겠지? 빈칸을 그대로 읽으면서 내려갈 거야. 자,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빼기 SN이므로 어떻게 한대? S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에 SN 플러스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돼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대신에 뭐야? 얘 대신에 요걸 대입한 거야. 그죠?
모르면 그냥 이걸 이해하면 돼, 그냥 여기서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한 거냐면 얘 대신에 이거 대입한 거야. 대입해서 이거 넘기니까 n 플러스 2 SN이 됐잖아. 그거만 정리한 거야. 자, 여기서 뭐 하래? 뭘 나누래? n 플러스 2 팩토리얼 나누라고 돼 있지? 나눠버리면 얘는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Sn 플러스 1. 얘는 n 플러스 2가 하나 약분돼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얘는 이거야.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2일까지 가는 거니까 얘를 나눠주면 여기 하나 약분되지. n 플러스 1보다 쫙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Sn 플러스 얘를 나눠주자. 요만큼이 싹 사라질 거 아니야, 요만큼. 맞지? 요만큼 싹 약분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남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지. 맞지? 맞죠? 자, 그래서 거기 주어진 식이 나온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래? 얘를 치환하겠대. 뭘로 치환해요? bn으로. 자,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을 n 플러스 2니까 1 키워준 거죠? n, s, n 플러스 1이니까 1 키워준 거죠? 그럼 얘도 뭘로 바꿀 수 있어? bn 플러스 1로 치환이 되는 거지. 플러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bn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되는데 이런 식이 좋아져. 무조건 축차 대입이야. b2는 이렇게 되겠지. b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b3는 b2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b4는 b3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bn은 bn-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까지 가겠죠. 다 더해주면 이쪽은 사라져. 이렇게. 아이고,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러면 이쪽 bn만 남고요. 이쪽 b1이죠. b1이 얼마야? b1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은데 2분의 1이네. b1이 2분의 1이고요. 여기 정리해주면 쫙 더해지는데 아까 봤던 거죠. 이거는 뭐야? 부분분수야. 2분의 1 빼기 3분의 1 돼. 얘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돼. 맞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겠지. 쫙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남냐면 bn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1이야.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지. 자, 얼마야?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럼 가에 들어갈 식은 뭐예요? n이겠죠? 예, 가에.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 자, bn이라는 거는 n 플러스 1팩분의 sn이 바로 bn이니까 이게 뭐라고? n 플러스 1분의 n이 됐죠? 그지? 그래서 sn은 n 곱하기 n팩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an을 구해주면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n 곱하기 n 팩에서 뭘 빼면 돼요? n-1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빼주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n-1팩을 묶어주니까 그래서 n-1팩 묶어주면 얘가 이제 n 곱하기 n팩이에요. n-1팩이니까 그 n-1팩을 묶어주면 여기는 앞에는 n제곱 뒤에는 n-1만 남죠.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F7은 7이 되겠네. G6은 36 빼기 6 플러스 빼기 6 플러스 1에서 31이 되죠. 두 개 더하면 38이 답이 나옵니다. 자, 어렵죠?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아마 여기는 고3 학생들도 되게 난해하게 생각하는 파트이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 넣기는 일반적인 형태로 풀 수가 없으니까 빈칸을 준 거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빈칸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들. 근데 그 찾아가는 작업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가서 풀어보세요. 자, 24번.
좀 빨리 할게. 24번.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A 2K 빼기 1이다. 이게 3N제곱 플러스 N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중요한 거는 합이 주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과 일반항 관계 사용해야 돼. N까지 A 2K 빼기 1에서 빼기 시그마 K1부터 N 빼기 1까지 A 2K 빼기 1을 빼주자. 그럼 얘는 3N제곱 플러스 N에서 뭘 빼? 3 가로 1과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N 빼기 1, 마이너스 N 빼기 1을 빼주자.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6N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지? 얘가 뭐냐면 A에 2N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죠? K 대신 N을 대입한 값이야. 자, 그러면 A에 2N 빼기 1이 6N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A8이지. A8이지?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A1이 얼마냐면 1 대입하니까 4죠. A3이 얼마야? 3 대입하니까 16인가? 3, 6, 18에서 2 빼니까 16이야. 몇 커졌죠? 10이 커졌지. 그러면 D, 1이죠, 이건. 그죠? 1부터 3까지니까 D가 얼마야, 그러면? 6이 되겠지. D가 6이 돼. 그래서 AN은 뭐가 돼? 잠깐만, 6이 되지? 3이 되지? 10은 어? 아니다 2대 1 그치. 2 대입해야 되지, 이거. 미안. 10이죠, 10. 6 커졌죠? 2D가 6이지. 그러면 D는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N은 초합. 4 플러스 N-1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해주면 3N 얼마야? 플러스 1. 그래서 A8은 얼마가 되냐면 25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25번 풀고 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첨삭 시간에 많이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질문해서 해결하세요. 자, 25번. 좀 빨리 풀게. 자, 그래프가 있고요.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가 B가 이제 1,0이야. 그리고 여기가 A가 이제 2의 N제곱, 0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선을 올리죠. 여기 D라고 잡고요. C점이 2의 M제곱, M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때 뭘 구하라?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은 자연수 M에 대해서 M을 이제 AN을 표현하여라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요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돼. 그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자, 그럼 뭐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지? 직선, BC의 직선을 만들어 볼게요.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기울기는 2의 M제곱 빼기 1분의 M이 되고요. 그지? Y는 자, X 빼기 이렇게 잡히겠지? 자, 됐죠? 자, 여기다 뭘 대입하래? 2의 N제곱 빼기 1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2의 M제곱 빼기 1분의 2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M이다. 이게 Y좌표가 되죠. D의 Y좌표가 돼요. Y좌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 얘 곱하기 2분의 1이지. 얘가 얼마냐면 2의 N제곱 빼기 1이야. 그리고 얘가 2의 M제곱 빼기 1분의 2의 N제곱 빼기 1 곱하기 M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럼 곱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2의 M 빼기 1제곱분의 2의 N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네. 곱하기 M이다. 이렇게 표현된 게 넓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저거를 정리해보면 2 곱하기 2의 M제곱 빼기 1분의 2의 N제곱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M 이게 표현된 거. 자, 잠깐만. 미안. 다 맞겠죠? 다 맞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뭐가 돼요? 요걸 뭐래? 얘보다 얘가 뭐야?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이 식을 풀라는 얘기죠?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 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M을 약분해 주고 2를 약분해 주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2의 N제곱 빼기 1의 제곱이 2의 M제곱 빼기 1의 1보다 작은 식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2의 N제곱 빼기 1의 제곱이 2의 N제곱 빼기 1보다 작은 식을 찾아라.
자, 이렇게 작은 자연수 m을 찾아라. 가장 작은 자연수 m을 찾아라.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히 써볼게. 자, n 1이다. 그럼 여기 뭐가 돼? 1이 되지? 그럼 2의 m제곱 빼기 1이니까 m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지. 그죠? 한장 없구만. 자, n은 2예요. 2면은 3의 제곱이지. 그죠? 2의 제곱 빼기 1보다 3의 뭐야? 이게 제곱보다 커야 되지. 2의 m제곱 빼기 1이. 얘가 9잖아. 그죠? 그럼 가능한 게 뭐야? 4인가? n이 4예요. 자, n이 3이면 2의 세제곱 빼기 1 제곱이 2의 m제곱 빼기 1보다 작다. 그럼 몇이야 이건? 7의 제곱 49인가? 49니까 얼마 돼? m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찾아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너네 찾아보고, 원래는 이제 로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로그를 이제 쓰기 귀찮아서 지금 제대로 이게 배운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 나오면 109가 나올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제 10까지 좀 나열을 쓰거나 아니면 뭐 그 1을 넘겨서 정리해 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형태로 바꿔서 나머지 풀어보고 모르는 걸 질문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첨삭 시간으로 하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